네, 월요일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주총. 미국에서는 뭐 주총 시즌이 뭐 딱히 없는데 뭐 1년 내내 계속 있죠. 한국은 3월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대기업들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는데 먼저 우리 주총 시즌이 본격화되는 걸 앞두고 지금 소액주주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가까이 있을 일부터 살펴보면요. 15일에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가 있는데 여기에 2대 주주가 현재 이 대주주인 이병철 다올투자증권 회장과 경영권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주주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2대 주주가 벌이고 있는 거고 소액주주들한테 이제 표를 좀 모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네. 대주주를 이기자라는 건데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대주주와 싸우는데 소액주주들이 도와달라 이러면서 소액주주들 플랫폼인 비사이드 코리아에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배당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권 대결을 하고요. 고려아연과 이 회사의 경영권 두고 싸우고 있는 영풍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회사 각자 소액주주들에게 이제 손을 좀 내미는 모습들이 관측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경영진들이나 이 주주들이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한테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만 세력으로 봤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소액주주들도 플랫폼 통해서 뭉치고 있고 방식도 경영진의 비위라든가 아니면 이사진들의 감시를 견제하는 식으로 법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서 기존 주주들이 소액주주연대를 파트너로 이제 격상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주주가 1인 1표니까 뭐 소액주주 표도 아쉬울 때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소액주주 연대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고 또 이렇게 연대할 만한 그런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라는 곳에 따르면요. 이 소액주주들 연재해서 이 주주 제안 제출한 상장사만 14곳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주주연대가 제출한 제안을 이 전기주총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상폐 위기에 처했던 이 이화전기, EID, 이트론 같은 이화그룹 산사는 소액주주연대의 지분율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외에 뭐 삼목에스폼, DSK, 알파홀딩스, 휴마시스 이런 곳들에도 아난티 포함해서 주주 제안이 제출이 됐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소액주주들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만나서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깜깜이 경영하는 곳들도 많고 기자들이 다 못 가는 작은 기업들 주총은 정말로 그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그 용역들이 많아서 소액주주분들 방검복 입고 가는 곳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이나 인식이 열악한 곳이 많아서 최근에 밸류업 주주들이 방검복을 입는다고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이 최근에 밸류업 바람 타고 이 주주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주주들이 더 많이 뭉쳐야겠죠. 네, 뭐 주총꾼이라든지 예전에 뭐 이런 것들이 참 저희도 많이 봤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 가면 많이 있었는데 양쪽의 의견이 뭐 다 있습니다만, 자 주주들이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뭉치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상법 보면요, 이 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인정 관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한 주 갖고 있을 때랑 표가 모여서 1%될 때, 3%될 때, 10%될 때 다 달라지는데 그렇겠죠. 소액 주주들이 1% 이상 뭉치게 되면은 이 주주 대표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이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쟁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3% 넘어가면은 주총 소집 청구 권리가 생기고 회계장부 열람 등사라든가 집중 투표제 이거 청구할 수 있고 이사나 감사 해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 넘어가게 되면은 회사 해산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려면 사실 소액주주들 표가 한데 뭉쳐야겠죠. 최근 흐름 보면은 뭐 비사이드 코리아나 뭐 액트라든지 소액주주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괄목할 만한 흐름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개선점 찾아서 직접 건의하자 이런 캠페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10일까지 이 표를 캠페인이 지금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결국 소액주들이 원하는 거는 기업들한테 뭐 주주 환원 더해라, 예, 자사주 뭐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 더해갖고 주가를 좀 끌어올려 달라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국에 정부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내놨죠.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제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거긴 합니다만 이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 조치들 어떤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들이 결국은 이 밸류업 바람을 탄 거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밸류업 바람이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말이 많았죠.
금감원이랑 국가수사본부가 자료 하나 냈습니다. 이 저PBR주 시세 교란 행위 잡겠다면서 가짜 밸류업 테마주에 대한 암행 점검에 나서겠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 기자들 만나서 이 일정 기준 못 챙기는 상장사들 퇴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들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주말 중에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장 적격성 심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이 개선 기간을 굉장히 단축하겠다. 원래 4년 최장 4년이었는데 2년까지 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단계까지 있었는데 이걸 2단계로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본다는 소식인데 이 기존의 상패 절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페널티 없다고 지적받았던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동한 보완책이 나올지도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의 평가가 좀 냉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 같아요. 네. 계속해서 추가 조치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나올 가능성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만큼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주요 일정들 한번 쫙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네, 3월 첫 주 주요 일정 보면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 동향이겠지만 일단 오늘 1월 산업활동 동향 나옵니다. 기업들의 생산, 투자, 소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일에 국제수지, 경상수지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데 가장 관심 끌 수 있는 게 이제 6일에 나올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2월의 소비자 물가 아마 3% 넘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빨리 2%대 초반으로 내려와서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지가 올해 이 시장의 변수가 될 텐데 아마 2월에는 국제유가 고려하면 3%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예, 2월 물가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은 뭐 당연합니다만 다 2%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2.8까지 꺾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오를까 봐 조금 걱정은 되네요. 일단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안 좋았단 말이죠. 한국의 1월 기준 산업 활동 오늘 나온다고 좀 아까 설명을 했단 네. 말이죠.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합니까? 원래 이 분기초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 뭐 이때쯤 되면은 사실 산업 활동 조금 감소하는 모양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기초마다 산업 활동이 감소했던 거는 이 분기 말에 반도체 이 투자가 집중이 되고 소비가 집중이 되고 출하가 집중이 됐던 건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뚜렷해지면서 1월 분기 초에도 충분히 이 생산 쪽에서는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증가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수는 소비랑 투자입니다. 이 내수 회복 좀 봐야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좀 흔들렸던 건설 쪽 부분의 설비 투자가 좀 줄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까가 1월에 이 산업활동 동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많군요. 뭐 글로벌로 봐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국은 양회를 이제 오늘 개막해서 내일 이제 성장률, 올해 성장률 목표치 발표하고 증시 부양책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는 파월이 드디어 또 연설을 의회 합니다. 합니다. 예. 예, 하원, 상원 다 연설을 하고요. 뭐 해외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테크 관점에서 우리 항상 공모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IPO 관련 일정 이번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사실 약간 심플하게 있습니다. 일반 청약 들어가는 거, 이 가장 관심 높으신 것들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바이오 기업이죠. 오상헬스케어가 일반 청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장하는 것들은 이번 주에는 이 스펙, 우회 상장하기 위해 상장을 하기 위한 그 목적 기업들이 좀 많고 국내 기업에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로봇 시스템 기업이죠. KNR 시스템이 7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오상헬스케어가 이번 주에는 뭐 하나 있네요, IPO가. 네. 오상헬스케어가 어떤 업체입니까? 지금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진단, 바이오 쪽이네요. 2020년 때는 2021년 때는 코로나 체외 진단 키트로 또 히트를 쳐서 장외 시장에서 그 주가가 전체 시총이 1조 넘기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는 지난 2007년에 인포피아라는 이름으로 상장됐다가 2016년에 이 경영진 횡령 배임으로 상폐가 됐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나오겠다는 두 번째 도전한 건데 됐고. 어떤 것들 개발하고 있는가 보면은 뭐 체외 진단 키트 같은 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체열할 필요 없이 이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혈당값을 이제 연속적으로 알려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삼고 있고요. 공모가는 역시 이 회사들도 좋았습니다. 이 회사도 좋았는데 수요 예측의 희망 공모가 팬드의 최상단을 넘겼습니다. 2만 원에 측정이 됐고요. 다만 살펴볼 부분은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37%로 높고요. 기관 대부분이 거의 97%가 의무보호 확약을 안 했다는 점.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공모주들의 흐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IPO 하면은 항상 희망밴드를 많이 넘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요거 우리 유동자금 얼마나 흡수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